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는 뭘 잘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내가 뭘 못하는지 안다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제가 보통 이런 발표 자리에서 준비를 많이 해오면 늘 발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소박하고 간소하게 발표를 준비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그리고 제가 30대 중반까지를 살면서 그리고 서울에서 나고 자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쭉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들을 진행하면 그 흐름에 같이 동참하셔서 저와 함께 아주 짧은 그냥 동네 구경하듯이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문화로놀이장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랑에너지 발전소라는 공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간을 만들게 됐던 사연들은 20대 중반 제가 홍대라는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던 한 창작 공간 혹은 작은 동네에서 살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의 명랑에너지 그리고 문화로놀이장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20대 중반 저는 홍대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 우리가 혹은 내가 소비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고 있구나를 막연하게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뭐 지금 제가 걸치고 있는 뭐 옷, 뭔가 하는 행위들,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든 것들이 특히나 도시에서는 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들이 엄청난 소비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도시는 정말 더 많이 소비하라라고 계속 요구하죠. 그냥 온 주변이 다 그렇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20대 중반, 특히나 아주 감각적인 홍대라는 공간에서 살면서 저는 소위 말해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기획자였고요. 그래서 참 돈 없이 쟤는 무슨 일을 해도 참 돈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더 많이 소비하라고 얘기하는 도시에서 점점 더 소비에서 소외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한창 막 꾸미고 예쁘게 하고 싶은 욕망들이 생길 나이에 뭐 일을 해도 늘 정말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소비에서 소외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뭔가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우리 표현을 하죠. 저의 존재감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뭐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들도 저와 이제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이제 처음 좀 진지하게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를 도시는 특히나 거의 다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20대 중반에 이제 알게 됐고요. 뭐 자취생활, 독립생활을 하면서 집안에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조차도 어떤 특정한 관계나 기술이 있는 친구들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또한 뭐 부모님들이 지금도 제가 뭐 하나 회사의 대표라고 하지만 그렇게 돈 안 되는 일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래라는 이야기들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전망들을 고민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도 뭐 안정된 삶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을 하신다고 알고 있고 저 또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것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서울이라는 도시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었으니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는 정말 행복과 성공의 척도를 돈의 양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넌 무슨 일 할래? 뭐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라는 것들을 물어보거나 여기에 여러분들도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머릿속에 과연 우리는 몇 개의 직업들을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20대 중반에 한 교수님으로부터 1학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알고 있는 직업군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20개를 넘는 친구들이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나도 그랬던 것 같다. 뭔가 사자가 붙은 직업만이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일이라는 거 그리고 살면서 이곳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고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 이러한 상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 혹은 기회들이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부족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구나.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제가 어쨌든 주류의 삶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는 태생이 그런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돈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이제 궁리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가 좀 더 내가 봤을 땐 이러한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도시라는 시스템 안에 존재하지 않는 많은 역할들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의 우리 사회의 뭐 전체적인 시장은 아니고 아주 작고 소박한 시장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역할을 누군가 내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가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 만들었던 게 공유가게였습니다. 이때는 지금의 우리가 공유경제나 공유 문화를 얘기하면서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들을 나눈다 보다는 저에게 공유는 저에게 있는 결핍들을 또다시 열심히 벌어서 소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를 놓고 여럿이 나눠 쓰는 방법을 찾는 결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가까웠던 공유였는데요. 이때 공유가게에서 처음 만들었던 가게가 목공구를 공유하는 제가 만들었던 시장에서 목공구를 공유하는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를 통해서 저는 저희 집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가구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저의 삶을 전환하게 하죠. 매번 머리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구상해서 일을 만들던 기획자가 직접 손을 사용해서 무언가 제가 스스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경험들은 단순히 돈 안 들이고 이것을 만들었네 이상으로 엄청난 몰입의 경험 그리고 무언가를 해결했다라는 성취감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비가 아니라 생산으로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들. 이것은 뭔가 특별한 아이템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의 직업이 예술가가 된다거나의 맥락이 아니라 내 생활 안에서 필요한 것들도 내가 관심 있는 나의 감수성 그리고 나의 필요에 아주 적합한 상황들을 내가 파악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인다면 훨씬 우리들의 삶이 다양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공유 가게를 통해 저는 공유 시스템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공유 가게 중에서도 이러한 작업할 수 있는 도구들과 여건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저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공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가 2006년이었고요. 이 모델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많은 작업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필요한 도구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도구를 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누군가 그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딘가 공간에 만들어서 공유하고 나는 또 다른 우리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도구를 사서 모아놓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것은 특정한 작업자들만이 아니라 도시 안에 동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표현을 쓰며 이런 공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다시 홍대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개인의 문제들을 돈을 잘 벌 궁리가 아니라 나는 어쩌면 돈 없이도 잘 살 궁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때 이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을 했어요. 만들기의 영향이 이 또한 컸는데요.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의 구성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저런 건 저렇게 만들었겠구나. 또 남들이 무언가를 만든 것들이 나에게도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저에게는 소비에서 소외된 떨어진 자존감이 만들기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둘러본 주변에서 특히 2002년을 전후로 한 홍대 앞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주가 멀다 하고 가게들이 바뀌는 것들을 목격하게 돼요. 이제 시장에서 경쟁에 밀리면 바뀌는 가게들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목재며 도구들을 발견하면서 저거를 어딘가에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만 있어도
또 무언가를 생산하고 또 누군가 소비하고 그것을 다시 폐기하는 시스템들이 줄어들 텐데 아주 거창하게 지구를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같이 돈이 없이도 잘 살 궁리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기회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원이기도 했거든요. 어느 순간 저한테는 그것이 자원으로 보였고 이것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버려진 재료들이 모이는 공공창고입니다. 그래서 공방과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의 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어쩌면 지금은 그것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문화로놀이장과 명랑에너지발전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상이 이제 도시 안에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것이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이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에게는 다음의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놀이장은 도시 안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버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이러한 공간을 잡는다는 것, 털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버려진 공간이나 유휴 공간 혹은 짜투리 공간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 공간 안에서 버려지는 재료들을 모아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파는 일들도 하고 그 공간에 우리가 마련해 놓은 도구와 재료들은 누군가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료로 쓰일 수 있고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공유 작업장, 공공 작업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들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돈 없이도 잘 살 궁리를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면 살아가는 가치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전반적인 문화가 형성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외롭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공간 안에서의 관계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름을 명랑에너지발전소라고 짓게 돼요. 돈 없이 잘 살 궁리하면 왠지 되게 초라하고 초췌하고 물론 지금 제가 피곤해서 되게 초췌하긴 하지만 그럴 것 같은데요. 좀 쫄지 말고 어떤 경제적 불안이나 위기에서도 스스로의 적정한 삶의 규모를 찾아가는 시도, 답은 없겠지만 일단 시도는 해보자. 그러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 어떠한 냉철한 논리나 이성보다는 명랑한 그냥 못 가도 그냥 고다. 안 돼도 그냥 간다 라는 정신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명랑에너지발전소라는 공간을 만들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가 가능한 많은 것들을 생산해보고 또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고 그리고 명랑한 기운으로 그리고 소비나 이 도시 안에서 모든 경쟁적인 삶에서 조금은 분리되어서 스스로가 자기 삶의 규모들을 찾아가는 자립을 해보자라는 키워드로 공간을 오픈하게 됩니다. 명랑에너지발전소는 가급적이면 많은 것들을 공유하자라는 것들을 가장 큰 정신으로 내걸고 있고요. 무언가 소비를 통해서 자기 삶의 근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스스로가 조금씩 생활의 필요들을 생산해냄으로써 삶의 감수성이나 삶의 의미들을 다시 찾아보는 일들을 해보자가 가장 큰 정신입니다. 이것이 명랑에너지발전소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 유휴 공간을 어떻게 찾았고요. 그 유휴 공간 안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가을 팩컨테이너 4동을 가지고 작업장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도서관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지금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모두가 이런 공간에 모여서 도시를 얘기하고 있고 삶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직접 이게 공간인데요. 직접 만들기를 하죠. 저희가 모아놓은 재료들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가 저희가 구출해서 다시 돌아온 재료들을 가지고 그곳은 재료들의 도서관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저희가 모아놓은 도구들은 도구들의 도서관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이것들을 자기 생활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놓은 책방은 매뉴얼 도서관이란 이름으로 이제 명랑에너지발전소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는 조금씩 자리 잡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또 다시 컨테이너를 구해서 2층까지 짓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저희 명랑에너지발전소 공간인데요. 네, 저는 돈을 잘 벌 궁리에서 돈 없이 잘 살 궁리를 하자라고 마음먹으면서 시작했던 이 일들을 이젠 조금 더 키워서 이제는 이런 세대들을 만나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랑에너지 발전소라는 곳 안에서 생활과 돈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생활과 마음과 돈의 관계들을 스스로가 찾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들을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고 만드는 일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문화로놀이장이 명랑에너지발전소를 통해서 서울이란 도시 안에서 앞으로도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한 6년, 8년 정도를 살아왔던 것처럼 여기 모인 사람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 안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방법들이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생활의 필요를 소비에서 생산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처럼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 대상에 맞는 방법 그리고 감각들을 이 공간 안에서 계속 만들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작업장이라고 이름 붙인 명랑에너지발전소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에서 생산으로 그리고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버려지는 목재들을 만지고 돈 없이 살궁리를 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이 지구, 더 나아가서는 우주 안에 인간 외의 존재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만들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기가 없을 때는 햇볕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까?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무를 직접 만지면서 느끼게 됐던 감각들과 감성들.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존재들과 공존하는 삶의 필요들도 느끼게 되었어요. 버려지는 것들을 처음에는 정말 필요한 재료들이라 모았다. 이제는 일이 커져서 그것을 업으로 계속 모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물건이 만들어지는 속도와는 반대로 그것은 해결이 안 된 채 어딘가의 바다에 모이고 있다라거나 이런 공정하지 않은 방식들까지도 생각하면서 더 많은 존재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제품들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즐겁게 동참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지금이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 시대의 다음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부터 어쩌면 전환하는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여기 모인 거니까 그런 전환을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명랑에너지발전소는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작은 시장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세상에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역할들을 찾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랑에너지발전소가 마포구에서 시작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각각의 동네마다 작은 작업장으로 존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집안에 무언가를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공간에 모여서 서로 관계 맺고 기여하고 기대고 함께 만들면서 사는 삶이 놀이장이 생각하는 도시 2.0이고요. 이런 이슈들과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는 나 하나가 그냥 잘 살겠다가 아니고 우리 공동의 그리고 공통의 삶이 저는 풍요로워지는 일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진단하고 실천의 해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놀이장이 생각하는 도시 2.0에 대한 비전이자 앞으로의 전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